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강요 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는 도입하되 미사일만 군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요격 미사일 부스터의 민간인 지역 낙하 위험성 때문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했던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조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얼러5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스파이7 레이더를 탑재한 레이더 사이트는 예정된 부지에 건설하되 요격 미사일인 SM-3 블락 2A는 해상의 군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3 블락 2A는 설계 초기부터 네트워크 기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초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2,500km,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해서 레이더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최신형 마야급 구축함부터 SM-3 블락 2A 운용 능력을 보유하는데요. 일본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분리 운용을 위해 마야급을 개량한 이지스 구축함 최소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SM-3 블락 2A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발사 플랫폼과 C4I 체계를 착착 구축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들 시스템을 모두 완비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상승 단계부터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자,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함이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배함, 그러니까 배 아닙니까? 배인데 전투하는 배가 이제 함이죠. 그런데 그 이지스함은 바로 이지스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지스 레이더 1000km를 보고 뭐 15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해서 뭐 격추하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지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요격 미사일이 바로 SM-3입니다. 근데 SM-3도 이제 블락 1이 있고 블락 1B가 있고 블락 2A까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버전이 지금 나왔는데, 이 블락 2A는 사거리가 2,500km예요. 그런데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이 2,500km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레이더가 1,000km인데 미사일이 2,500km 가면 이 2,500km까지 나머지 1,500km 누가 유도해 주냐? 그게 바로 이 블락 2A는 네트워크 기반 요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지스 레이더로 끝까지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E2D 조기 경보기 또는 사드 레이더 또는 위성,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3는 굳이 이지스 함에 없어도 다른 곳에서 미사일을 쏴주고 유도는 다른 곳에서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이지스 어쇼어를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시스템, 요격 시스템이 이지스 어쇼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레이더만 지상에 배치하고 스파이7, 지금 일본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특별히 주문해서 가장 최신의 오직 일본만을 위한 정말 성능 좋은 스파이7이라고 하는 버전을 특별히 주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성능 좋은 스파이7을 일본 지상에 지금 이제 2개를 배치를 하는데, 2개 배치하고 이거 지금 뭐 요격탄의 그 부스터 지금 뭐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유도 못 해주니까 배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마야급 이지스함 2척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마야급에서 SM-2 블락 2A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마야급하고 이거하고 조인시켜주자,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럼 이지스 어쇼어 취소하지 말고 계속 할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서 뭔가 좀 압력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미국과 일본은 이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 지금 큰 펑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거 대안을 마련해라. 안 사면 안 된다. 라고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더는 배치하되 탄은 배에서 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이지스함이 8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만들었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같이 만들었던 아타고급 구축함 2척,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SM3 블락 2A를 쏠 수 있는 마야급 구축함 2척, 이렇게 해서 총 8척의 군함이, 이지스 군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다시 또 SM3 블락 2A를 쓸 수 있는 신형 이지스함 2척 다 하자. 이제 이것도 같이 짝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본은 이지스함이 무려 10척이 되고, 그리고 아키즈키급 구축함, 그리고 이제 아사히급 구축함, 이렇게 해서 일본 자체 만든, 우리로 치면 KDDX 이런 거죠. 그래서 자체 함대 방공함, 이걸 이제 4척에서 8척 만들고, 앞으로 또 이제 이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또 따로 또 만들고, 정말 이 일본의 함대 전력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 해봐야 뭐 딱히 우리보다 대단히 많지도 않은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부럽네요. 아무튼 이 미던, 이 SM3의 부스터가 떨어져서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반대야 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하려고 했던 일본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을 할 것 같은 그런 소식 전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대북 전단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의 70%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이른바 한류를 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RFA가 최근 함경북도 청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중앙당 간부가 직접 촬영한 사상교육 영상을 생활총화 자료로 전국 각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최근 남조선 괴뢰들의 말 찌꺼기를 따라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 때 대한 내용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라면서, 이른바 남조선 영화를 보고 말과 글을 따라하던 청년들이 사회안전부에 체포돼 취조를 받는 장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속의 강연자는 전국적으로 70%의 주민들이 남조선 괴뢰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말과 글을 따라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되어 조선의 민족 문화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이 이색적인 사상 문화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라 라고 지시하며 한국 콘텐츠 시청과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 한국 영상물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경로로 DVD나 USB를 꼽았는데요. 이런 저장 매체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통해서도 대량으로 유포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좀 이 허접하게 생긴 이 화면, 뭐 노트북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노트텔이라는 겁니다. 중국제인데 대단히 싸죠. 그냥 USB만 갖다 꽂으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화면의 화질은 뭐 대단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싸죠. 이제 이게 북한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DVD나 USB를 통해서 북한 주민 무려 70%가, 야, 대단하죠.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다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70%.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동독이 무너지기 전의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동독은 자유롭게 서독의 TV를 봤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북한도 그동안 완전히 폐쇄되어 있던 이런 나라가 자, 이렇게 정말 뉴스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이 교육받아왔던 대로 한국은 정말 낙후되고 그리고 못 살고 살만한 데가 아니고 이런 대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뭐야, 누구든지 고기를 먹네. 그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점점점 호기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독의 말기 현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USB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탈북 단체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중국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들도 이런 거 많이 주고 하지만 탈북자 그쪽은 이제 이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런 이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만 이 남쪽 황해도, 강원도 이 지역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탈북단체들이 풍선 보내는 게 대단히 효율적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이 나라가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무너져야 하는 것을 겁을 냅니까? 지금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따라하는 것을 유행으로 알고 멋있으니까 한국 몸짓, 한국 언어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북한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라진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통진당이었죠. 그 뭐 정당 행사하는 거 보면 조선노동당처럼 이 자기네들 당원증 이거 들고 투표를 해요. 노동당처럼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썼던 말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북한 문법대로 썼어요. 또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들과 아주 좀 끈끈해 보이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기사도 보면 북한의 문체, 단어 이런 것들을 따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우리는 강력한 이러는데 그들은 강위력한 이렇게. 우리가 강위력 이런 말을 씁니까? 강력이면 강력, 위력이면 위력이죠. 강위력한 이런 말을 그 언론들은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문제다. 이거 왜 이러냐.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뭐 국회에 보면 뭐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집단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 상임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국 공산당, 조선노동당 이런 데서 쓰는 상무위원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상무위원회라고 해요.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자꾸 쓰는데 왜 저런 사람들 따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을 호감 있게 보는 것은 뭐 자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 국민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북한을 따라하는 거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는 가을동화 또 뭐 올인, 천국의 계단 조금 지난 이런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병헌, 최지우 이런 분들이 아주 인기가 있고 그래서 김정은 본인도 우리 한류 그리고 한국 음악을 좋아해서 지난 작년에 정상회담 할 때 레드벨벳 그 김정은이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멤버를 김정은 옆에 앉히기도 했는데 김정은이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벨벳이 김정은 자기는 그러면 왜 이 남조선 괴뢰 문화를 그렇게 봅니까? 그 레드벨벳이 북한에서는 붉은 융단 떼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레드 벨벳이니까 붉은 융단 그리고 그룹이니까 떼거리 참 희한하죠. 아무튼 북한이 우리를 따라하는데 우리의 리더들 중에서 또는 일부 시민들이 북한을 따라하는 거 우리 잘 봅시다. 저 왜 저냐? 저 사람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